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2024년 이제 한반도의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또는 사건적 문제점들이 예사롭게 바라볼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유튜브 또는 뉴스 잘 체크하시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상황은 2020년부터 2030년 그레이트 리셋 기간 안에 전반기에 스타트된 코로나 그리고 유럽의 전쟁, 중동의 전쟁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쪽에 어떠한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진행되어질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100년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바라봐야겠지만 아무튼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그러하지만 계속 DB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을 위해서 이 깨어난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신봉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무엇의 거짓에 둘러싸여서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의식, 생각, 깨어남을 위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믿어라, 무언가를 이것이 진실이다.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 세뇌, 프레임에, 시스템에 억압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이 시스템이라는 것, 현재를 살아가는 이 룰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룰 속에 살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도 또는 깨우쳐야 될 것은 인간의 본연의 삶이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록의식의 프레임의 외부 작용에 흔들리고 있는지가 현재의 결과물이다. 이 근원이 오리지널 스토리, 오리지널 인물들, 오리지널 역사를 가진 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적인 결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다. 물론 어느 과거에 그런 족보적인 이야기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자, 아무튼 오늘 할 이야기 2024년 그래도 또 2025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언제나 말씀드리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DB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화가 되시는 분들 또 위해서 하겠지만 언젠가 또 한두 번을 위해서 또 DB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건융제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서양 옷을 우리가 흔히 서양 갑옷을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고 물론 이제 이것을 보면 갑옷이 동양적이고 서양적이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 이 그림 잠깐 설명하면 청나라 건융제가 향기로운 궁전 유럽 갑옷을 입고 황제와 함께 타는 모습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중국 황실 예수의 선교사가 그린 그림 1759년에 있고 타이페이 지금 대만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림의 어떤 캡처한 사진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융제다. 그리고 1700년대고 이 뒤에 서양 옷을 입은 여자 샤이페이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이 오른쪽 유럽식 갑옷을 입고 있는 또는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는 여자 우리가 이제 이 여자는 흔히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그림도 좀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게 진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다르죠? 다르죠? 자, 이 사진의 포즈하고는 똑같지만 그림이 다릅니다. 자, 다르죠? 근데 이 갑옷이나 포즈는 유사하고, 또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옛날에 방영한 드라마 환주격격 황제의 딸을 본 사람들, 바로 용비 화타시를 그린 그림인데, 이제 자, 서양갑옷 용비 화타시, 하나는 서양갑옷을 입고 있고 하나는 중국 옷을 입고 있고, 용비 화타시 건융제의 후궁이었고 1734년 1788년 신장 카슈가르, 지금의 카스 지역에서 거주하며 청나라 회부 위그르족 수령 집안의 출신으로 후에 건융제의 비로 입궁하였다. 중국 학자들에게는 향비 역사적인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휘진자의 아내 파티마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이 난세령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예수의 선교사 화가가 이제 그렸다 하는 그림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판본, 오랫동안 향비의 추상으로 잘못 알려진 판본. 자, 뭐 전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난세령입니다. 난세령.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자, 이제 이 인물은, 자,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중국식 이름 난세령. 자, 1688-1766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이자 화가. 자, 이제 이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난세령은 중요한 게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의 주목을 받았고, 선교사보다는 궁정화가로 50년간 활동하면서 청대 회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또한 원명원,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한 건물들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데 참여하였다. 자, 베르사유 궁전을 카페에서 원명원을 만들었다. 이제 이 또 원명원하고도 관련 있는 인물이 주세페 카스틸레오네이다. 카스틸레오네가 남긴 다량의 유화 작품과 서양식 투시법을 중국 전통 안료와 융합한 선법화 등 당시 궁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서양 회화의 교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식 정통화법, 혼합된 서양화법, 궁전 화단을 중심으로 마진과 황족 출신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수의 이 그림들을 보면 이제 뭐 이런 그림 그렸다고 하고, 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도 그렸다고 하고, 잠깐 이것도 이게 대열기갑 마상, 건융제를 그렸다고 하는
그림. 자, 보신 분들 많이 있겠죠? 그 다음 그림. 효원황후. 자, 평안춘신도. 그림이 화풍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짬뽕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파나 원명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실제 파괴된 거, 실제 그림들 좀 조잡하고, 이제 그림하고 이런 게 안 맞습니다. 그림하고 또 그림을 남긴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그림을 남겨야죠. 그 다음에 이 100마리의 말, 백준도. 이 말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주세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깊은 가설 중에 자, 건용제, 외꼬르, 정조. 자, 이 기준에서도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용제의 초상화. 주세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조의 초상화 누가 그랬습니까? 정조하면 초상화, 기타 등등 김홍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세페가 김홍도입니다. 물론 이 한반도 기록에 이 100%를 오리지널을 믿는 분들은 이제 김홍도의 실체를 가지고 막 찾으려 하겠죠. 하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이제 지금 좀 더 듣고 계신 분들 당연히 김홍도라는 이 인물이 실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수없이 많은 가설들의 비유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 자, 김정호, 김정희. 자, 김정희 괴테. 자, 이제 여기에 또 올라가겠죠. 김홍도. 김홍도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가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소화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주세페인가? 일단 예, 물론 김홍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또 짬뽕된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제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 이야기들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홍국영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일단 하얀색으로 김홍도 주세페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용지, 정조, 이꼬르는 수없이 많이 나온 거니까. 자, 주세페, 김홍도. 자, 이렇게 일단 또 물음표를 두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하나는 건용대열도입니다. 중국 거, 청나라 거. 하나는 수원 능행도 또는 화성 능행도, 뭐 병풍도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두 개를 비교하더라도 확실하게
청나라께 그림을 더 성심성의껏 좀 그림답게 그나마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주세페가 그린 낭세냥이 낭세령이 그린. 자, 이거는 뭐 김홍도가 참여했건 관리했건 보시면 알겠지만 김홍도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만화 수준입니다. 만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인물 묘사한 게 거의 만화. 아주 쉽게 말하면 조잡합니다. 1700년대 그림들에 비유해서 청나라나 유럽에 비해서 아주 조잡하게 대충 만들어 놓은 게 그것을 기반으로 세뇌가 되어져 있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사실 그거는 여러 번 초상화들로 철종이 됐건 영종조가 됐건 말을 기피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그림들이 넘쳐납니다. 일단 다시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국의 원명어는 거의 딱 봐도 짝입니다. 짝. 그림들. 근데 풍이 좀 다르죠, 이것도.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말 군사 그림입니다. 말 군사 그림.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좀 오리지널이냐 이런 것들은 떠나서 아무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거. 이게 군대 관련 말. 물론 이제 이 만주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오리지널이겠느냐.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세페 그림 중에 가장 뜬금없는 그림이 자, 막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황제가 휘부 반란, 뛰어난 장교와 군인들에게 승리 연회를 그려주는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그림. 자, 이런 것들을 좀 여차여차 만든 이 어설픈 그림들이 화성 능행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아무튼 그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 근데 이제 이거를 주세페 카스틸레오네가 그렸다는 겁니다. 이 중국인 화가가 아니라. 자, 이런 그림을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뭐 이제 이것도 주세페 카스틸레오네가 그랬다고 하는데 언제나 중요한 거는 예수예요. 자,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이거는 이제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이름이 한 두세 명 뜨는데 이건 1800년대 인물. 이런 그림을 그린 1800년대 때 화가가 있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 주세페 카르네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죠. 김홍도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김홍도와 관련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서 보는 이런 김홍도 자화상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말에 대한 그림 주세페
자, 주세페 카스트리오네. 이제 한국어로 번역. 자, 여기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 건축학. 일단, 이제 주세페 카스트리오네 예수의 평신도의 형제에 입회가 되어 있고, 자, 이제, 옹정제. 자, 강희제. 옹정제, 공륜제, 초상화. 100마리의 말. 100마리의 말. 자, 100마리의 말. 작품들. 유명한 것들 중에. 자, 아프간 말 4마리. 차오콩, 라인 유안유, 윌쿨라이, 뭐 링쿤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양화가다. 자, 건축학. 그는 화가로서,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용제의 초상화를 그린. 그러면 김홍도, 정조의, 자, 정조의 초상화를 그린 정조 시대 대표적인 화가. 왕세손 이산의 초상화를 제작에 동참. 29세 나이로 영조 어진 및 영조의 어진, 정조의 어진 그린 김홍도. 자, 말에 관한 거. 이제 김홍도는 말에 관해서는 좀 이런 사파로 이야기가 끝나져 있습니다. 무예도 보통지에 실린 사파. 각 무예 과정마다 그림을 덧붙여 이해도를 도려하는 것. 정조의 명으로 간행된 책 그림이므로 김홍도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이 무예 보통지에 등장하는 말, 뭐 무상말 그림, 이거에 김홍도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18기, 마상6기, 뭐. 근데 이거 오리지널은 찾으려면 당연히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그림에 보면 말 그림 또는 자, 이렇게 뭐 사냥하는 거 떠나서 이렇게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사실 진짜겠느냐. 이제 이 청나라 시대가 과연 지금 대중화된 중국의 이 이미지가 청나라 시대이겠는가. 물론 청나라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동양스러움과 서양스러움이 공존했을 수 있는 기반을 생각하셔야죠. 자, 물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아시아에 남아있는 대중화된 이 그림이 다 오리지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비유를 해서 한반도에 있는 김홍도의 그림과 정조 이런 그림들은 더 짭이다라는 것들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림 자체가 어떤 게 더, 두 개가 다 짭인데 어떤 게 더 급조해서 만들어진 건가? 이것은 이 제국과 공화국의 탄생 또는 13도 분리적 관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주세페가 그린 그림 중에 이 서양 갑옷을 입고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하자면, 자, 이탈리아에서 온 청나라 궁정화가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이제 그림들. 제가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인데 좀 그림이 잘 보이게끔 있어서 한번 쭉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림 품은 다 다릅니다. 이 그림들 보면 좀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 흔히 이제 이 그림
청나라 복장을 하고 있는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그림은 실제로 말하면 이 인물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제 저 사파의 주인공은 물론 이것도 또 맞겠냐 틀리겠냐 애매하지만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페르디난드 베르비스트 1623년 1688년 청나라 시대 중국에서 파견된 폴랑드랑 예수의 선교사. 그는 뛰어난 수학자, 천문학자이며 유럽 천문학이 중국 천문학을 보다 정확한 것을 강희제의 궁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중국 달력을 교정했고 나중에 베이징 고대 천문대를 재건하였고 그는 강희제와 절실한 친구가 되었고 강희제는 자주 그에게 기하학, 철학, 음악에 대해 교육을 요청했고 지도자 제작자였고 그는 라틴어, 독일어, 네덜란드, 스페인, 히브리, 이탈리아, 만주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3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강희제로부터 사후에 천문이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그림을 이제 청나라 복장을 한 주세페 카스텔로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냥 비슷한 것들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지도입니다. 지구본 전후도 보면 유럽하고 아메리카 지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하고 중요한 거는 프리메이슨이다. 서학이다. 이의 후손들하고 관련돼 있다. 서인하고 관련돼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지도가 맞냐 틀리냐 지도 진짜 천문대. 자, 이거는 이 페르디난트 베르비스트는 또 따로 하고 아무튼 지금 이 주세페 관련된 거는 제 카페에 이어온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용비 화타시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 다릅니다 이게. 근데 복장은 비슷하고 얼굴은 좀 다르고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 카피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어원입니다. 이어원. 옛 이름 궁전 원명원, 황실정원. 자, 이 원명원 이야기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원명원하고 관련된 게 바로 주세페. 자, 주세페 카스틸레오네 건축학. 그는 화가로서 기술 외에도 장뜨니 아틸레와 같은 다른 예술에 요 그림은 장뜨니 아틀레가 그렸구나. 예수의 화가이자 중국 청나라 선교사. 예수의 수련생. 그는 아비뇽 대성당 소달리티 예배당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737년 중국에 가서 건융제로부터 황제의 화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자, 장뜨니 아틀레트 또 자, 하지만 대표적인 거는 주세페. 자, 주세페 카스텔로나하고 이 원명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옛 이름의 궁전 황실정원의 서양식 궁전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건축학으로서 서양식 궁전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다. 원명원을. 이 프로젝트는 1747년 건융제가 웅정제가 한때 사용했던 정원에 시작해서 유럽식 궁전, 정원 이래 관련이 있는 거고 주세페. 김홍도는 수원 항성. 자,
단원 김홍도가 그린 이 수원화성하고 또 코드가 맞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주세패 둘이 다 영조, 정조, 옹정제, 공륜제, 옹정, 공륜. 물론 이제 주세패는 더 강희제까지 가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명호, 그 다음에 수원성으로 코드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더 오리지널 프랑스일까요? 아니 프랑스, 아니 청나라 개념으로 봐야 될지 조선적 개념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단 이야기되는 거는 김홍도의 실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러면 1700년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의 관점의 가설들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이 한 편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이 퍼즐이 또는 육면체가 연결이 안 되겠지만, 이미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화가, 이 김정희 괴테 이 가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실제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홍도는 보다는 실체에 가까운 인물이 누구일까, 이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자, 김홍도 당연히 예수회가 되는 거고, 청나라하고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남겨진 1700년대 그림들, 뭐 김홍도 이런 그림들이 그런 이미지가 실체 오리지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시아판 세트적 근거는 거의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진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한반도의 의식이 공화국이 생긴 후로 이 군사반란 또는 지금 2024년 거의 이 오류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막 뿌리가 의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 뭐 만년 전, 6천년 전 황군, 당군 뭐 이런 이야기는 했었고, 또 이 단편적인 그 점치기에 맹신하는 겁니다. 서울대를 나오건 유학을 갔다 오든. 그래서 이 의식이 깨어남을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된다. 이미 이 의회주의, 공화국의 의회 이런 개념은 뿌리는 조선사회에서 등장하는 이 살인들이 정권을 잡은 그 흐름의 맥락에서의 그런 법들의, 그래서 봉건제가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이 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반도는 이 얕습니다. 의식이. 그래서 공화국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공화국주의 민주주의 개념이 현재 시스템에서 복종을 하지만 이 역사적 관점의 봉건제 이런 것에 종교적 관점으로 세뇌가 되어서 이게 대중문화하고 어울려져서 이 현재의 정치 권력과 맞물려서 이 삽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컨트롤이 되어지는 거고, 이걸 더 크게 봤을 때 이 개돼지가 되는 대중들에게는 차라리 로컬리즘에서의 등장하는 군사적 정권보다는 이 세계화의
빨리 속해져서 법으로 그나마 물론 법 위에서 장난질도 하겠지만 더 나은 더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깊이 있는 해석들을 각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또 2024년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좀 더 간단 명료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보들을 좀 공부하는 상황에서 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멤버십 또는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심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건강들 하십시오.